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의 이민구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근육 생리학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부학, 생리학, 여기서 모두 다 근육을 다루게 되는데, 해부학에서 근육을 다룬다면은 뼈와 뼈의 이름을 얘기를 할 테고, 그리고 어느 뼈에서 근육이 나와서 어느 뼈에 근육이 들어간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수축을 해서 짧아지면은 관절이 이제 굽어진다, 관절의 각도가 줄어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뼈와 뼈를 얘기하고 붙는 기점과 붙는 들어가는 점이 한 다음에 수축을 하면 어떤 관절의 모양이 어떻게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해부학에서 다루는 근육이라면은, 생리학에서 다루는 근육이라는 것은 이 근육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것이 생리학적인 관점에서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축을 하는지, 수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효율적으로 수축을 하는 건 어떤 것인지, 얘가 수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생리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근육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크게 8가지인데요. 처음에는 근육의 해부와 조직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 중에서 뼈대 근육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면서 근육이 어떤 식으로 수축이 일어나는지,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뼈대 근육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수축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축을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수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신경학이랑 같이 연결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다 되는 건데, 이거 이외에 근육이라고 하면은 뼈대 근육 이외에 내장 근육과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 덧붙여서 있습니다. 뼈대 근육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내장 근육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내장 근육의 특성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장 근육에 대해서는 심장 뼈대 근육과 비슷한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심장학을 배울 때, 심장 생리를 배울 때에 좀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강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의 해부와 조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 슬라이드 한 6장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육을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부학적인 시각인데요. 근육이 어떤 근육이 있는지를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학적인 명칭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해부학적인 명칭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생리학적인 명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부학적인 명칭을 보게 되면은, 해부라는 것은 육안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구분되는 그런 구분법입니다. 먼저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으면 뼈대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 이름은 골격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장을 봤더니 심장 자체도 근육 덩어리다. 그 안에 있는 근육을 심장 근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위창자나 혈관, 또 방광, 자궁, 기관지, 이런 곳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뼈랑 상관없는데 수축하는 게 아주 독특하게 수축을 하죠. 그래서 내장근이라는 이름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명칭은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내장 근육,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조직학적 명칭이라는 것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의 모양입니다. 뼈대 근육의 표본을 잘라서 슬라이드로 보니까는 이런 모양이 보이는 거죠. 아주 특징적으로 무늬가 보입니다. 가로로 무늬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가로무늬근이란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반면에 내장 근육, 위창자에 있는 위창자를 떼어가지고 보니까는 가로무늬가 안 보이고 이렇게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늬가 없다 해서
민문이근, 문의가 없다는 뜻이죠. 민문이근이라고 얘기를 부릅니다. 심장근 같은 경우에는 조직학적으로는 이쪽보다는 뼈대 근육에 좀 더 가까워서 가로문이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좀 더 좋은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뼈대근만큼은 아니지만은 가로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세 번째의 명칭으로는 생략적 명칭인데요. 뼈대 근육 같은 경우는 내가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죠. 그러니까 움직임을 빼 그러면 움직임을 이완을 합니다. 반면에 내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고 한참 위장이 움직이는데 위장 서라고 한다고 쓰질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고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익은, 불수익은 이렇게 수축을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수익은 내 맘대로 근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불수익은 제멋대로 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심장 근육은 조직학적으로는 가로무늬근이고 생략적으로는 수익근이죠. 민무늬근은 조직학적으로는 내장근이고, 내장근은 조직학적으로는 민무늬근이고 생리학적으로는 불수의근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게 맞죠. 근육에는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민무늬근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조직학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생리학적으로 구분을 하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조직학적으로 다시 한번 뼈대 근육을 훑어보면은, 뼈대 근육은 내장 근육과 다르게 무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세포가 무척 경계가 무척 큽니다. 여기는 세포 하나가 요만하고 이런 식으로 세포 하나의 사이즈가 이런데 세포의 경계가 없이 굉장히 크죠. 뿐만 아니라 정말 핵이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세포 경계가 모호하고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되는 것이 굉장히 크고 이 안에는 여러 개의 핵이 들어가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합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뼈대 근육의 세포의 특징인데요. 합포체. 그러니까 여러 세포가 합쳐져서 여러 세포 핵이 하나의 공동의 세포질을 사용합니다. 자, 발달상의 하나하나의 근육 세포의 모세포가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는 얘네들이 활동하는 게 거의 똑같은 활동을 하네. 그럼 우리 집을 합치자 라고 해서 합칩니다. 합쳐 놓으니까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여러 개의 핵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이 하나하나가 원래는 하나하나의 세포였던 거죠. 그게 합쳐져 가지고 이루게 됩니다. 얘네들은 거의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똑같은 신호를 받아가 똑같이 수축을 한다면은 그냥 합치자라고 해서 합친 겁니다. 이 안에는 각각의 세포들이 자기네 위치에서 수축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수축 단백질도 서로 협동을 하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피브릴이라고는 근원섬유가 형성이 되죠. 이 근원섬유가 이 세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뼈대 근육세포의 특징입니다. 합포체. 여러 세포가 합쳐져서 공동의 세포질을 사용한다. 이 원래 여러 개의 세포도 거의 똑같은 기능을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져도 전혀 무리가 없다. 뼈대 근육은 완전한 합포체입니다. 내장 근육은 합포체가 아니에요. 심장 근육은 불완전한 합포체입니다. 자, 근육이 합포체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얘기할 때는 근육세포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근섬유라는 말을 좀 더 씁니다. 세포가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긴 섬유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섬유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섬유를 근육에서는 하나의 세포라고 생각하고 합포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세포지만은 여러 개의 세포핵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근섬유 하나가 이렇게 여러 개의 근섬유랑 같이 일렬로 배열이 돼가지고 하나의 근다발을 이루죠. 이 다발들이 모여가지고 근육 전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근육을 단면을 잘라보면은 여러 개의 근섬유들이 모여있는 다발이 있고 그 다발 안에 하나하나의 근섬유들이 보이게 됩니다. 또 이 근섬유는 그 안에 미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안에 근원섬유라는 단백질 덩어리들이 있죠. 이거는 여러 개의 세포핵들이 똑같이 그 단백질을 생성을 해내면은 그 세포질 내에서 생성을 해내면 걔네들이 연결이 되면서 길이 방향으로 연결이 되면서 근원섬유를 이룹니다. 자, 그리고 그 근원섬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무늬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거를 가로무늬근의 대표적인 그 무늬를 이루는 그런 무늬들이 보이게 되고 그 무늬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것을 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백질 덩어리인 근원섬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근원섬유를 감싸고 있는 이런 보라색에 표시되어 있는 그물이 보이죠. 이런 그물을 세포질 그물이라고 합니다. 근세포질 그물, 근세포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근육에 포함되는 구조물의 이름을 어느 정도는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하면은 합포체인 근섬유는 근육 세포를 얘기하죠. 하지만 합포체이기 때문에 얘네들 근세포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긴 섬유를 이루기 때문에 근육 세포라기보다는 근섬유란 이름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합포체입니다. 이 근섬유 안에는 각각의 구분의 이 부위에 있는 세포핵들이 만드는 단백질들이 길이 방향으로 연결이 되면서 근원섬유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의 근섬유 안에는 근원섬유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근원섬유는 수축을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근육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근원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근세포질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근세포질 그물들은 근원섬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물주머니 같은 것으로 근원섬유를 동그랗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근원섬유를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근절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 근절들의 이런 모양들이 보이면서 가로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이 근절들은 가장 기본적인 근육 수축의 단위입니다. 이 근원섬유는 근절의 수없이 많은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섬유는 근절의 반복입니다.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봐도 보면은 이 근절이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근절입니다. 요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이 근원섬유고 이것들이 뭉쳐 있는 게 근섬유입니다. 자, 근섬유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근절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근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 근절이 계속 반복되면은 근육이니까 근절에 대한 구성을 잘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이 근절은 크게는 두 가지 단백질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는 섬유와 두 번째는 굵은 섬유, 그리고 그 이외의 기타로 나눴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그런데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백질이 합동이 되어 있는 거지만은 구분은 크게 가는 섬유, 굵은 섬유, 그리고 나머지 기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근절에서 이 하나의 근절마저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대칭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칭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 안에 빨갛게 표시가 된 단백질과 그 다음에 파랗게 표시가 된 단백질, 이 수축 단백질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위로 아래로도 이제 계속 반복이 돼 있고, 이 옆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빨갛게 보이는 단백질 덩어리, 이거를 굵은 섬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요 단백질을 가는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는 섬유는 또 세 가지의 단백질이 합쳐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액틴, 두 번째는 트로포미오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트로포닌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보게 되면은 액틴은 이렇게 구슬같이 생겨 있는 요 단백질들입니다. 요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체인을 이루고 있죠. 두 가닥의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뭉쳐서 체인을 이루고 그게 두 가닥이 꼬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섬유의 기본적인 모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개의 액틴의 한 줄이 연결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액틴의 한 줄씩, 이게 트로포미오신입니다. 트로포미오신은 이 액틴이라는 단백질들을 잘 잡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개의 끄트머리에 요런 단백질 덩어리들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요거를 트로포닌 복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트로포닌 복합체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로포닌 복합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트로포닌 복합체는 왼쪽으로는 여기서 본 것 같이 액틴을 잡고 있고 한쪽에는 트로포미오신을 잡고 있습니다. 요 트로포닌 복합체에 칼슘이 붙고 안 붙고를 하면서 수축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 섬유는 액틴,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 복합체가 연결이 되면서 사슬을 이루고 체인을 이루고 있는 이런 섬유가 가는 섬유입니다. 반면에 굵은 섬유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쭉 단백질이 나가다가 여기서 딱 올라가면서 머리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굵은 섬유 미오신이라는 단백질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굵은 섬유인데, 굵은 섬유 이제 이 덩어리들이죠. 덩어리들에서 이 어느 곳에서는 여기서 두 개가 나오고 어디는 좀 더 가서 여기서 콩나물대가 두 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요 단백질 덩어리들 중에, 미오신의 덩어리들 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머리 부분이 있고 헤드라고 하고, 여기를 넥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를 암이라고 얘기하고 팔, 목, 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는 맞진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머리 부분이 액틴과 붙을 수 있는 위치를 제공을 합니다. 액틴과. 그래서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서로 결합을 했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 부위가, 결합을 하는 부위가 미오신의 머리의 끝에 부분과 액틴이 붙어서 결합을 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거 이외에 여기 ATP가 붙을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이 굵은 섬유의 미오신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에는 이런 붙들어매는 단백질들이죠. 이런 붙들어매는 단백질들, 그다음에 얘네들을 안정적으로 잡아매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 이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뭐 네뷸린이니, 뭐 캡진이, 뭐 이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심화학습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절의 그 조직학적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 지금 설명한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는 섬유에 들어가는 액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굵은 섬유, 이 콩나물들도 다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 이외에 이제 이런 티닌이라든지 티틴이라든지 네뷸린이라든지 이런 기타 단백질도 있고요. 그리고 캡지 단백질, 그 다음에 알파 액틴 단백질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심화학습에서 나온 얘기고 기본적인 것으로는 사용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본다면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또는 현미경으로 봤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얼핏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가로무늬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로무늬냐면은 단백질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반복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빛투과도가 빛이 올라온다면은 빛이 조금밖에 안 올라오니까는 여긴 어둡게 나오겠죠. 반면에 가는 섬유만 있든지 아니면 굵은 섬유만 있든지 이런 부분들은 빛이 통과한다면은 훨씬 더 밝게 나오겠죠. 그래서 밝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고 밝게 나오고 어둡게 나오고 밝게 나오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가로무늬가 생기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단면으로 잘라 봤을 때 이 근섬유 내에 근원섬유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빼곡하게 들어가려면은 굉장히 규칙적인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이런 육각형, 삼각형의 모양을 가집니다. 이렇게 굵은 섬유가 3개가 있을 때 가는 섬유는 6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3대 6, 그러니까 1대 2의 비율로 육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을 때 단백질이 하나의 공간에, 동그란 하나의 공간에 아주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단면을 봐가지고 볼 때도 굵은 섬유 하나에 가는 섬유가 6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여기는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었냐면은 근섬유는 여러 가지 근육 세포들이 합쳐져 어차피 똑같은 기능을 하니까는 합쳐져가 하나의 긴 섬유를 이뤘기 때문에 근육 세포란 얘기보다 근섬유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 근섬유는 합포체다. 하나의 세포 안에, 세포질 안에 여러 개의 핵이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다. 얘네들 각각의 핵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한다. 똑같은 일이 뭐냐면은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길이 방향으로 쭉 합친 근원섬유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라는 거는, 근섬유라는 거는 그 안에 근원섬유가 가득 차 있는, 그 근원섬유는 근절이라는 단백질의 덩어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근절에는 가는 섬유와 굵은 섬유가 또 반복되어 있다. 그 굵은 섬유와 가는 섬유는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서 근세포, 근섬유 안에 굉장히 빼곡하게 빈틈없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게 근육이다, 근섬유다 라는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근섬유의 조직을 얘기할 때, 그 특징을 얘기할 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로세권과 근세포질 그물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부분입니다. 자, 이
가로세관과 근세포질 그물은 특히 근세포질 그물이라는 것이 요 근원섬유들을 둘러싸고 있는 뭐 수백 개의 근원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요 근세포질 그물이 요것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얘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저장고의 역할을 해줍니다. 저장고의 역할을 해주고 수축에 필요한 것들을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로세관은 어떤 거냐면은 근섬유 하나의 세포죠. 이 밖은 세포 밖이고 여기는 세포 아닙니다. 세포 안의 환경과 세포 밖의 환경을 연결해주기 위해서 세포 밖에서 세포막이 안쪽으로 이렇게 쭉 하고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거를 가로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세포를 근섬유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은 세포의 안쪽, 근섬유 안쪽에 있는 수축 단백질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로세관이라는 형태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근세포질 그물은 수축 단백질 덩어리들을 겉에서 감싸면서 수축 단백질이 수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 또 근세포질 그물은 조직학적으로 위치적으로 가로세관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얼만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 옆에 그림을 보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근세포질 그물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가로세관입니다. 여기 T세관이라는 게 가로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두 개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본드처럼 붙이는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 이름을 가로세관 쪽에서는 디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 또 이 초록색 근세포질 그물에서는 라이아노딘 수용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하이드로피리딘 수용체랑 라이아노딘 수용체가 1대1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전자현미경 사진을 봐도,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봐도 요 근세포질 그물과 가로세관에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도 가로세관이 쭈글쭈글한 게 근세포질 그물이고, 요 동그란 게 가로세관인데, 가로세관과 근세포질 그물이, 가로세관이 뭐 여기 있고 근세포질 그물이 여기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근세포질 그물의 끝에는 가로세관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수축 단백질 근원섬유를 근세포질 그물이 감싸고 있고, 또 세포 밖에서 세포질 그물까지 가로세관으로 쭉 연결이 되면서 세포 밖의 상황을 세포 안쪽에 아주 빠르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로세관입니다. 이게 근육의 조직학적 특징입니다. 요 지금까지 얘기한 근육의 조직학적 특징을 가지고서 근육이 어떻게 수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